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라면 아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KUMCTV 전용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에 미국에서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헌 씨의 차남이 검거되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했을 때 유 전 회장과 함께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유 씨 등을 통해 계열사들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전해집니다. 2014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의 공소장에는 유 씨도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유 씨는 앞서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으나 유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퍼졌었습니다. 유 씨가 받고 있는 횡령 및 배임 혐의의 액수는 559억 원입니다. 다만 배임 혐의를 받은 누나인 섬나 씨의 사례에 비춰볼 때 유 씨의 송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섬나 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었습니다. 섬나 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에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섬나 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급식 심리 상담 등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천만 미국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무한정 막을 수는 없다면서 학교를 다시 여는 것은 학부모들이 일터로 복귀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유럽 등의 예를 들며 이미 개학을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희망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 1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공관과 재외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재외동포와 재외공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화상 연결로 대통령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고국에 큰 힘이 되었다며 마다가스카르의 200여 교민들은 따뜻한 성금을 보내주셨고 홍콩 교민들이 보내주신 6만 장의 마스크와 호치민안인회가 300여 명의 베트남 격리자에게 보내준 마스크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우한의 동포들을 위해 귀국 전세기를 포기하고 잔류를 선택한 의사도 있다며 많은 동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국을 먼저 걱정하고 양국 간 우정을 생각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통화 중에서 특히 미국 상황에 각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원삼 주 뉴욕 총영사는 이번 위기의 뉴욕 동포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자체 역량을 결집해 한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했고 총영사와 협력해 주와 시정부, 지역사회의 병원, 경찰, 참전용사 요양원에 대한 다양한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영사는 이에 동포사회 위상 및 이미지 제고와 함께 주와 시정부와의 관계 강화 및 한미 관계의 기여 등 성과도 나온다며 이에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한인사회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민들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같은 분들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며 근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아시안계에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우리 교민들에게 큰 사고는 없다고 들었으나 점차 발생 건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하는 사이 화면이 꺼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장원삼 영사님 연결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지금 아마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나왔는데 아마 대통령 말씀을 놓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됐다며 이거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답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한국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장마철 집중폭우로 3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는 주말에도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현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폭우는 장마 전선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까지 겹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기상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23일 밤부터 이어진 비로 해운대 211mm를 비롯해 기장 200mm, 동래 190mm, 중구 176mm 부산 전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1920년 이래 9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갑작스럽게 침수되면서 자동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익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3명의 익사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배수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최대 215mm 폭우가 내린 울산 지역에서는 실종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경상 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기경보는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방에 26일까지 최고 40mm 넘는 물폭탄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많게는 25mm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주말인 25일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비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인 금성 121이 한국의 유명 정치인 및 인사들에게 정부의 연구기관을 사칭한 APT 공격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는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가 포착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통일정책기관의 새로운 연구원이 자신을 소개하는 메일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특히 이들은 종래의 방법이 아닌 이메일에는 별도 악성 파일이나 링크를 넣지 않아 의심을 피했습니다. 확인차 회신을 요청한 후 답신이 오면 연락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연락 시 공격 대상과 성별이 다르게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만드는 특징도 보였습니다. 문종현 ESRC 센터장은 금성 121은 국내 정치 상황 속 통일과 대북 관계자를 겨냥해 다양한 위협 활동을 지속한다면서 이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걸어올 경우 함부로 친구 관계를 맺지 말고 반드시 별도로 신분을 확인하는 등 보안 의식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실제 해킹까지는 장시간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진, 문서 파일 등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보낸 파일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으며 친밀해진 시점을 이용해 악성 자료를 보냈습니다. 금성 121은 라자루스, 김숙희, 코니와 함께 국내를 주로 공격하는 대표 해킹 조직입니다. 수년간 한국을 겨냥해 APT 공격을 수행해왔으며 최근까지도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요즘 일부 언론에서는 김치가 이번 코로나19에 강하다는 프랑스 학자의 연구를 보도했는데요. 과연 김치가 코로나19에 강할까요? 한국인은 왜 코로나19에 강할까요? 그 내용의 시발점은 이렇습니다. 최근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연구진이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발효된 배추, 다시 말하면 김치를 주로 먹는 식생활 때문에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실제로 한국인은 코로나19에 강한 것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김치의 효능 때문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함을 체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는 미생물 기능성 연구단 권민성 박사 연구팀이 김치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항바이러스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전북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김치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소재 개발을 위한 전통 발효식품 기반 고위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기술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가지 김치로부터 항코로나 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후보 김치 유산균 20여 종을 분리, 면역 활성 소재를 탐색해내면 전북대인 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김치 유산균의 항코로나 바이러스 효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항코로나 바이러스 효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항코로나 바이러스 소재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김치연구소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김치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김치 유산균 3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러스가며 먹재 능력이 우수한 김치 재료로 파, 생강, 배추를 선발했기도 했고요. 특히 김치 유산균을 먹인 쥐가 신종플루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생존율이 40에서 50% 높아지고 김치 발효가 진행될수록 바이러스 감염이 더욱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김치연구소는 그동안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난치성 질환인 암, 파킨슨병 등의 질환 개선 효능을 가진 기능성 김치 유산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연예가 소식입니다. 개그맨 엄영수가 TV방송에서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영수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방송되는 MBN 200억 프로젝트 보이스트롯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트롯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스타 80여 명이 펼치는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10.0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엄영수가 출연해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선사합니다. 얼마 전 미국 교포 여자친구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한 엄영수. 엄영수의 여자친구는 영어, 스페인어에 능통한 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그를 사랑하는 오랜 팬인 여자친구와 한국과 미국 LA를 오가며 장거리 연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영수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결혼하면 절대 헤어질 생각하지 말라고 여자친구를 향해 애틋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숨겨둔 트로트 실력도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엄영수의 프로포즈는 어땠을지, 그가 빙의한 레전드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지 보이스트롯을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KUM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